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 터키의 3, 4위전이 있던 온 국민이 뜨거웠던 날, 연평도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국지 도발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30분가량 지속된 이 전투에서 국군은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월드컵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자칫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 전투는 바로 제2차 연평해전입니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당시 실제 전투와 역사들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약 600만 명의 관객 수를 모으며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혔던 휴먼 감동 실화, 영화 연평해전 실화와 영화 비교 영상,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온갖 정치적, 진영 논리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영화 자체가 다루고 있는 역사의 팩트와 고증만을 비교 분석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에 그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담지 않고자 노력하였으며, 최대한 중립적이고 팩트에 충실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정치적이고 진영 논리적 성향이 짙은 댓글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화와 영화 연평해전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참수리정 안에 타고 있던 수병들은 모두 샘브레이를 입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샘브레이라고 하는 것은 해군 수병의 복장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해상병 전투복이라고 불리며, 이 전투복의 소재가 프랑스의 웨르강 연안의 샹브레라는 곳에서 생산된 천이었기에 동네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입고 있는 샘브레이는 2002년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신형 샘브레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앞가리개가 달리고 맨 위에 단추가 없는 구형이었기에 영화와 2002년 당시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군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던 북한 등산곳 684호의 정장 이대준 소장은 화면에서처럼 검은색 피복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시 6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북한군은 그들의 흰색 하복을 입고 있어야 맞지만, 영화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미루어 보아 세탁의 어려움 등으로 여름에도 동계 피복을 입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기에 완벽한 고증오류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중반에 보면 2차 연평해전 하루 전날 북한군 측 이대준 소자와 그 부하들은 북한 어선으로 위장하여 국군의 참수리호를 염탐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확실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장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북한 해군의 선제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참수리 357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북한 해군의 선제 공격은 오로지 참수리 357호만을 노린 공격이었는데요. 당시 357호의 정장이었던 윤영하 대위는 북한군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투 내내 헤드셋을 부여잡고 부하들에게 명령하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영화 속 내용과는 달리 북한군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은 윤영하 대위는 부하들에게 어서 쏘라는 대응 사격의 명령 정도만 했었고, 비교적 교전 상황 초반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교전 상황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 명령하다를 했던 영화 속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극적인 연출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딱히 고증 오류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교전 상황을 감지한 대한민국 공군이 전투기를 비상대기시키는 연출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전투기는 F-15K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2005년부터 도입했던 전투기였으며, 연평해전 당시 비상대기하던 전투기는 F-4 전투기와 F-5 전투기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이 배경이었던 영화 속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이현우 배우가 연기한 박동혁 수병은 교전 당시 의무병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M60 사수였던 서후원 하사가 전사하자 분노에 휩싸인 뒤 공석이 된 M60 사수 자리를 맡아 북한군을 향해 사격을 하는 연출이 있는데요. 이후 북한군 경비정에 있던 저격수에게 총격을 당한 뒤 쓰러진 박동혁 수병은 교전이 끝나고 헬기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속 내용과는 달리 실제 박동혁 수병의 부상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영화 안에서는 비교적 신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쓰러지며 이송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 교전 당시에 박동혁 수병은 단순히 총알 몇 발 맞은 수준의 총상이 아닌 온몸에서 파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극심한 부상으로 결국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지 3달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말로 적나라하게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온몸을 바쳐 헌신한 호국 영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에 이 정도로 비교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가 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를 다루고 있기에
당시 활용했던 무기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으면 섭할 것 같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참수리 357호의 정장인 윤영하 대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 K5 권총이 나왔으며, 북한군 684호 정장인 이대준 소자가 쓴 680 권총, 그리고 국군의 돌격 소총인 K1 소총과 당시 참수리정 안에 있던 국군 장병들이 들고 있는 K2 소총도 나왔습니다. 윤영하 대위의 아버지를 연출한 장면에서는 M16 소총도 나왔으며, 북한군 684호정에 탑승해 있던 북한 해병들이 들고 있는 AKM 소총과 AK-47 소총, 북한군 저격수가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SVD 저격총과 국군의 참수리호 방패형 기관총으로 나오는 M60 기관총도 나왔습니다. 이외에 GB26 기관총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풀업건도 나왔네요. 몇 가지만 고증과 5개 티들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먼저 영화 속에서는 참수리 357호의 정장인 윤영하 대위가 K5 권총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당시 참수리 357호정의 지휘관들에게 지급된 권총은 M1911A1 권총이었으며, 당시 K5 권총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참수리정에서는 지급되지 않아 실제로는 영화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684호의 주력포로 연출된 이 포의 이름은 T-34 탱크의 포를 장착한 것인데요. 실제 684호의 주포는 T-34 탱크의 포가 아닌 후면이 개방된 마름모골의 수동형 포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684호에서는 60mm 박격포도 운영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영화 속에서 출격 당시 북한군들이 388호의 60mm용 포탄 적재 박스를 싣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교전을 펼쳤던 북한군 측 고속정은 684호였기 때문에 5개 T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중간중간 윤영하 대위는 자신의 부하들로 있는 하사뿐 아니라 상사에게까지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다소 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대위가 부사관에게 권위적이고 하대하는 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군복무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보통 상사 계급은 30대 후반에서 40이 넘는 나이에 자신의 청춘 절반 이상을 군에서 보낸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입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군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위관급 장교들은 계급상 부사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군 경력과 노하우, 나이 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높여 불러주는 행동이 자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위 계급장의 중대장이 상사 계급의 행정보급관에게 "보급관님 식사하셨어요?" 등등의 소소한 존중 문화는 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행되는 일종의 선후배간 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제가 군복무할 당시에는 대령 계급의 당시 연대장님이 주임원사님에게 깍듯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아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네요. 따라서 고증 오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화 속 장면은 보는 이에게 다소 의아함을 주는 장면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영화 속에서는 박동혁 수병의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 박동혁 수병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이루 말 못할 슬픔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윤영하 대위와 박동혁 수병의 전입이래도 영화와 실제 역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2차 연평해전이 있기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 갓 전입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윤영하 대위는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1년 반 전인 2001년 1월에 해당 부대로 전입왔으며, 박동혁 수병의 경우 2차 연평해전이 있기 약 2달 전에 해당 부대에 배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영하 대위의 아버지는 현역 당시 북한 해군의 간첩선을 납포하는 공로로 무공훈장까지 수여하지만, 간첩선에 탑승해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뒤 전역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윤영하 대위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간첩선 납포 후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은 맞지만, 해당 포로들을 사살하라는 상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해 징계성 전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상국 하사의 영연이 수습된 뒤 이를 호송하는 참수리를 향해 경례를 하는 PCC는 한 번인 760일인 김천함인 것으로 나오지만, 이 함정은 당시엔 반대편 1함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화 초반 박동혁 수병이 등장할 때 화면에 우체국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우체국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QR코드의 개념은 있었으나, 당시 2002년에는 화면에서처럼 흔히 볼 수 있게 대중화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QR코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몇 종 출시되긴 했지만 대중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영화 초반부 국군 수도병원 이송 장면에서 봉고차를 개조한 앰뷸런스가 나오지만, 해당 차량은 2005년에 출시되었기에 영화 속 배경인 2002년에는 나올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박동혁 수병과 한상국 하사가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는 2002년에는 볼 수 없는 버스들인 동양 고속 소속의 기아 뉴 그랜버그 선샤인도 2007년 11월에 출시돼
2008년에 시판된 차량이기에 영화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윤영아 대위와 박동혁 수병의 고향이 경기도 안산으로 나오지만 윤영아 대위의 실제 고향은 경기도 안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참수리 358호정의 정장으로 나오는 이청아 배우는 실제 358호의 정장이었던 최영순 대위의 역할을 한 것이지만 실제 358호의 정장은 남자였습니다. 또한 성별을 바꾸어 영화 속에 출연시켰다 해도 여자 해군 장교는 1999년에 57기를 처음 모집하여 2003년에 장교 임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화 속 배경에서는 여자 해군 장교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에 임관이 시작된 것도 주로 후방부대에 대부분이 배치되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고속종 정장은 2012년에야 비로소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로 인해 연평해전에 대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나 사실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는 이 영화 이전에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처에서 제작한 안보영화 그날이라는 작품이 연평해전을 다룬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연평해전 이후 약 13년이 지난 뒤 이들의 예우는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다 바친 호국 영령들의 대우는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타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총기 사고나 폭발물 사고 등에 따른 희생자로 분류된 순직자였으나 이후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하는 등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상황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분류되는 전사자로 대우가 격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연평해전은 2008년까지는 서해교전으로 불리었다가 2008년 4월 3년간 두 차례 있었던 서해교전을 제1차, 2차 연평해전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군의 교전 수칙은 5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 시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시스템이 연평해전 당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연평해전 이후 시위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한상국의 계급이 하사로 나왔고 연평해전 이후에는 상사로 계급이 표현되었는데요. 보통 공을 세운 군인에게는 1계급 특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관례대로 따르면 중사로 올라가야 맞지만 사실 당시 한상국 하사는 7월 1일에 승급하는 중사진 계급이었습니다. 교전 후 영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7월을 넘겼기 때문에 당시 계급을 중사로 인정하였고 후에 1계급 특진은 이 중사 계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상국님의 계급은 상사로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윤영아 대위의 인터뷰는 연평해전 약 2주 전에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촬영본입니다. 이 방송이 방영된 2주 후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들입니다. 나라의 틀이 세워진 이후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국가의 영토, 영해, 영공을 방위하느라 애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지휘관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힘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실화와 영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